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원데이 양으로 생각했을 땐 굉장히 많은 양을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해야 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이 생기면 다시 PPT 여셔서 저희가 PDF 파일로 드릴 거니까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 나를 읽는 것이 브랜드이고 나를 쓰는 것이 컨텐츠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 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써야 하고 브랜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나로 살기를 먼저 해야 된다. 엄청 동화적이고 말도 안 되고 추상적인 것 같고 그걸 누가 모르냐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기적까지 우리가 다뤄야 돼서 총 3개를 다뤄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혼자 곱씹어 보세요. 나를 읽는 게 브랜드이구나. 아, 나를 쓰는 게 컨텐츠이구나. 그래서 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을 먼저 써야 되는 거구나. 새로운 이야기로 써가는 것이 결국은 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구나. 나로 살아가는 것이 브랜드인데 내가 2개를 따로 두고 있었구나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시게 될 거예요. 먼저 소개를 하자면 달빛북스는요. 제가 대표로 있고 많은 스태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식 공동체예요. 근데 지적인 일보다 더 웃기고 춤추는 일을 좀 많이 합니다. 출판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나로 살 수 있게 돕는 도구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희는 계속 외치는 것이 나로 살자, 나로 살자 이걸 외치는 것이에요. 저의 양력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서울예대 극작가 나왔고요. 조기 졸업했어요. 출판사 달빛북스 하고 있고요. 4년 내내 정말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달빛북스에서 사람 살리는 책방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신랑은 남을 살리는 책방원이지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1년 내내 싸웠다가 이제는 좀 좋아요. 자기 실현 도구 원트카드로 요즘에 책을 쓰시는 분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 실현 도구인지 책 쓰기 도구인지 헷갈려 하고 있고요. 와디즈에서 955%의 놀라운 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1년 반 정도 됐네요. 원트카드가 개발된 지. 안녕 나의 엄마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됐고요. 무조건 행복하세요는 출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엄마이자 나로 살겠습니다가 이번에 나와서 바로 오늘 10시부터 2시까지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맞고요. 제 이야기예요. 근데 자랑하는 거 맞고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더원트로 산다는 거, 책을 쓴다는 거, 그리고 브랜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오늘 1시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기 가지기 전까지는 진로 강사였어요. 그래서 진로를 찾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강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글쓰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2년 뒤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저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저는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생님, 이번에 결혼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남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기를 가지자마자 경력 단절 여성이 되더만요. 이게 무슨 순차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다시 내가 애를 써서 취업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나를 몇 년 정도 살게 해줄까 생각했을 때 10년 안팎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나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했을 때 평생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애도 먹고 살고 더 좋은 건 세상을 바꿔볼 만한 에너지인 거예요. 둘 중에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쓰일까 했을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취업을 하는 게 더 에너지가 쓰이더라고요. 아기를 누가 따로 봐줘야 되고 거기에 수익을 또 따로 배정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다시 다녀야 되고 탈모가 오면 탈모 세터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쁜데 내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브랜드는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여러분이 간호사이든 승무원이든 상관없이 종결되는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서 종결과 함께 날아올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서 좀 아시겠죠? 나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5년이 걸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12월에 5년 전에 뭐 했지 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를 막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시작하고 동시에 70일 만에 책방이 됐어요. 그래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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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모유 수유를 했어야 됐고 아기가 자는 시간에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걷는 동시에 내가 이 일을 못한다는 걸 너무 알았어요. 너무 공감되시는 분? 아, 있지 않아요? 아기 걷는데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습니까? 없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지금 안 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에 그래요. 조이가 지금 5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5살인데 만약에 내가 조금만 늦게 시작해서 지금쯤 시작했다 쳐요. 그럼 난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우선은 공간에는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아, 내가 못할 일이구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에 저의 관심사는 애기 엄마들이에요. 애기들 엄마. 그리고 저의 윗세대에 있는 저희 엄마나 나의 위에 있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를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신의 과거를 챙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한 번 더 들리면 좀 더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잘 읽어봤더니 브랜드가 됐어요. 내가 잘했던 게 책이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야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잘 나가지? 이걸로 설정하고 컨텐츠를 또 내가 만들 때 책 뭐 쓸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책이 되게 하자라는 관심사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에너지가 더 든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 덜 듭니다. 왜냐하면 1과 3과 내가 아는 것에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낙동강 강변에 가 있는 김재환 리포터 한번 불러볼게요. 김재환 리포터 맞이해주세요. 네, 강변에 나와 있는 김재한 리포터입니다. 특히나 다른 선생님들도 다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소망이 엄마를 위해서 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잘 보시면 이제 그 애기 엄마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광경 한번 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이것이 저희 책방의 20걸음 앞에 있는 지금부터 재한 선생님은 20걸음으로 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20걸음.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전시해 놨고요. 이번에 나오는 책까지 그리고 지금 나라는 필독서를 읽기 시작할 때 저희는 나라는 것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는 출판사네요. 달빛북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체 음악 해줄게요. 따라라. 짜라짜란짠. 오늘 이제 전시하는 엄마 이제 나로 살겠습니다 책으로. 오늘 여기가 이제 주인공 작가분들 무대고요.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대박이죠? 저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장땡이에요, 여러분. 제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아, 대박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오는 책들이 빵빵한데요. 다시 쓰는 엄마의 세계를 시작으로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더 원트. 제가 쓴 책이죠. 사람들한테 잘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풀고 자기 사랑 노트 개정판 힐링타임 부부 사랑 노트까지 이어집니다. 2층으로 올라갈까요? 2층을 보시면 나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진짜가 펼쳐져요. 하나, 둘, 셋! 짜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11명의 엄마들을 저희가 직접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특히나 자기 자신한테 쓰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어린 시절에게 쓰는 편지, 내면 아이 치유, 그리고 엄마한테 쓰는 편지, 아이들한테 쓰는 편지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아까 보셨던 엄마이자 나로 살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면 끝나는 거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한번 써볼까요? 이북으로도 안 나오냐고 덕분에 온라인 저지 잘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보여드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얘기로 듣고 이론으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될 텐데 한 번에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브랜드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해 시민이라면 전체 다가 가족 책 쓰기를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근데 제가 먼저 이걸 해버린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 도구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로 살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아무리 만든다 해도 펼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독서 모임이라는 곳에는 다들 와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 자기가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한 달 동안 오신 분들이 저렇게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만약에 나를 읽는 거라고 알고 있다면 한 권을 떼는 것에 그렇게 혈안이 돼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 한 문장을 살아내는 것에 더 혈안이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트카드라는 걸 개발해서 책으로 자기를 계속 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문장이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고 적혀 있는데 줄을 긋고 있는 사람이랑 내 것이 아닌 게 무엇이지? 하고 질문해 보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나를 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도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읽어서 그것이 이제 텍스트로 뽑아져 나오는 것. 자,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안 해보신 분들은 다시 처음이니까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책을 읽나요? 요즘은 또 어떤 도구로 읽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저는 마음으로 읽어요. 펜으로 읽어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책방 언니, 저도 책방 언니가 얘기하는 필독서 다 읽었어요. 근데 왜 언니한테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한테는 안 일어나죠? 저도 예전에는 기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다들 펜이랑 눈이랑 마음에 표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연필과 눈. 좋아요. 실제로 읽을 때 제일 많은 제가 이야기하는 나로 살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읽어야 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바로 도끼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똑같은 문장이 있어도 이 문장 통째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이라는 게 원래는 나무로 돼 있어요. 그쵸? 재질 자체가 나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봐요. 거기 안에 나무 안에 엄청 좋은 보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펜으로 긋는 거나 아니면은 눈으로 이렇게 보거나 안아주는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죠. 이렇게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나무를 또 생명인데 어떻게 도끼로 치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비유예요. 거기서 보면 그 안에 진짜 좋은 보석이 있어. 저것만 내가 먹으면 저 나무 안에 있는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내가 행동에서 엄청 달라질 수 있어. 뭐 주원 선생님 건강해지고 혜경 선생님 꿈이 생기고 은정 선생님이 막 자신감에 풀풀 넘치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펜으로 끌 거예요? 아니면 다리로 발로 빵 찰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안아줄 거예요? 그 안에 있어. 나무 안에. 찍어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죠? 맞아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책을 읽어요. 저 안에 뭐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행동으로 저 사람의 삶을 저렇게 변환시켰지? 그럼 저걸 내가 내 걸로 가져오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지? 를 너무 많이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이가 이렇더만요. 예를 들어 행복해 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행복하긴 해. 다 잘 느껴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행복하긴 해.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그런데 애가 문제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써놓은 거예요. 행복 말고는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아무리 줄을 그어도 내한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행복하긴 한데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문장 통째로를 읽는 방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세 가지였어요. 이거를 혼자 해보세요. 똑같은 책이 있어요. 자기사랑 노트라는 엄청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저자를 먼저 만나요. 저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더 궁금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지점의 문장을 똑바로 읽어요. 문장을.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그냥 책을 쭝쭝쭝 이렇게 하는 거랑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이입하고 만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면 또 줄을 끄었다고 해도 이 줄이 통째로 내 걸로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가봐요. 저자 만나고. 두 번째는 나를 읽어요. 나 뭐가 힘들지? 이 문장에서. 이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맞지. 다 맞지, 다 맞지. 이렇게 하거나, 한 3장, 책 다 봐봐요. 한 30페이지 이상에서부터는 약간 새 거 같은 느낌. 하지만 이제 알라딘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책 돼버렸잖아요. 앞쪽에 너무 줄을 많이 꺼가지고. 아,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내가 왜 이 부분에 무슨 감정 때문에 힘들지? 하고 날 또 다시 도끼로 그 안을 파는 거죠. 사람 한 번, 똑똑똑, 그 다음에 나도 한 번, 그 다음에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 사용하는 말로 이 책을 바꾸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말로. 자기 사랑 노트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은 자기 성장 노트로 적어놓고 읽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래 유치하게 갖다 버리고 혹은 자기 사랑이 너무 좋은가 자기 사랑 그 외에는 선택하지 않겠어 하면서 막 다른 부분은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가지를 먼저 통합시키는 걸 베이직하게 두는 거예요. 저자 먼저 제대로 만나보세요. 영상도 되게 많고 힐링 타임이라고 만원의 행복으로 만나는 것도 있어요. 2번째는 나를 읽는 거예요. 3번째는 그 문장이 내가 읽고 싶어 하는 이 말이 맞나? 이 말이 저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쓰신 분들. 그 라인의 선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영성가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읽을 때 현대어로 다 바꿔서 읽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성경책 읽어라 그러면 이렇게 읽잖아요. 참고 읽거나 아니면 외우거나 이렇게 읽는데 그분은 원어랑 원래 있는 성경이랑 통째로를 갖다 놓고 다 바꿔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이입이 되게 해주더라고요. 이걸 보고 내 말로 바꾼 것을 보고 책 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 쓰기를 따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저자를 제대로 알고 그 사람과 제대로 만난 다음에 나를 만나고 이야기가 정해지는 그 라인대로 다시 써가기 시작하면 책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요즘 아토피가 대세래. 그쪽 라인으로 한번 책을 써볼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좀 써달라 그래서 이혼 소송에 대한 책을 좀 써보려고요. 이런 자세로 책을 써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연기를 해드리잖아요. 엄마 책 쓴다. 건들지 마. 이런 일들을 늘 경험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읽으려고 하는 책도 잘 선정해야 돼요. 선생님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책이라고 다 똑같은 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낸 책이 진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대부분 저희는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의 책을 써요. 그러면 이분은 코인트리의 대표인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명대사가 진짜 멋진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체크해 놓은 말들이에요. 여행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였겠지만 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였거든. 이 문장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뭐를 하려고 하는데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야. 그러니 못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행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지만 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실습 한번 해볼까요? 저자를 제가 먼저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한영준, 별명은 꽃거지. 사람들한테 허깅해주고 100원씩 받아. 그래서 멕시코에 볼리비아에 계속 학교와 병원을 짓는 중. 아이는 한우주, 아기가 이제 3살. 나 아내와 함께 이 일을 계속 진행 중. 꿈이 뭐지? 이렇게 읽는다고요. 읽었죠? 그러면 여러분 것도 적어볼 수 있잖아요. 나는 신미경, 아이들과 함께 얼마를 벌지? 그리고 나의 별명은 뭐지? 이 사람 왜 꽃거지지? 나는 왜 별명이 이거지? 이 사람은 돈을 모으면 방향을 저쪽으로 쓰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의 꿈은 뭐지?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 2텀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 문장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서야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고집 부리는 거 해도 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방향을 제시했어요. 삶으로. 어떤 방향일까요? 국어 수업 시간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여행의 방향과 꿈의 방향은 어디이고 그래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여행의 방향, 꿈의 방향, 잘 모르지만 느껴지는 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도 있어요. 자기소개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퇴인데 교장하고 있어요. 아, 그 길은 봉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갔죠. 한 달을 같이 살았어요. 결론을 말해볼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이고 뭐지고 그게 1편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착각할 뻔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선생님들은 재밌는 삶 살고 있어요. 저분은 재밌어야지 해요. 바자회를 하는데 그날 같이 바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자회를 하니까 봉사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운동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사람 저 잘하는 사람이 아니 비영리 단체 운영한다면서 왜 저래?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명확해요. 나 놀 거야. 나 재밌는 거 하는 거야. 나 지금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나까지 어떻게 되더냐면 아, 나 재밌나? 아, 나 진짜 착한 척 하나? 생각이 바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저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롤모델로 살고 싶은 사람을. 근데 저분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그날 바자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도 재밌으면 그냥 여기서 재미없으면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의 우리는 되게 착한 어린이병이 약간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가슴이 안 뛰어도 그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고 화폐가 전환될 때 가치가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대요. 여기서 10,000원을 들고 거기로 가면 갑자기 트럭을 사줄 수 있는 돈으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봉사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한영준 대표는 국내 활동을 하지? 저 사람을 아시는 분들이면 더 알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국내 활동을 하지 왜 국내에도 고아들이 많은데 왜 저걸 해? 라고 생각한다면 저자를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읽은 걸 거예요. 그런데 저자를 읽어보면 바로 이해되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10,000원 모으면 10,000원짜리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정말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저기 가서 한번 해보는 게 자기 에너지에 더 좋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저자 읽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이 바뀌겠네요. 여러분은 뭘 해야 제일 재밌어요? 뭘 해야 가슴이 뛰어요? 그게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번 적어주세요. 아, 나는 뭘 해야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맛있는 대화하면 그렇게 좋더라. 그리고 왜 맛있는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선생님의 브랜드예요. 다른 걸, 선생님, 근데 저는 요리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피해간단 말이죠, 사람들은. 저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이렇게 피해가요. 근데 내가 맛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다 해결해 나가고야 말겠어. 이게 진짜 꿈이더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그거 말고는 난 안 할래요. 그래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느라고 진짜 좋아하는 요거를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빛 독서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약간 좋아요. 그럼 거기로 더 길을 내보는 거야. 더 많이 해보는 거죠.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는 이야기 천국이네. 다들 이야기 되게 좋아하네요. 저 이야기 만재예요. 다들 이야기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가슴 뛰는 걸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슴이 어디서 뛰냐면 진심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걸 찾을 때 나는 가슴이 뛰어요. 이게 정답인 거죠. 지금 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는 그걸 찾아가겠어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말하고 싶네. 그거를 찾았다면 여행하지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였지만 가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나의 버전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다 나왔겠죠? 맛있는 대화를 못할 이유는 수백 가지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 심장 터질 것 같지 않아요? 또 얘기한다.
나는 있잖아, 왜 못하는지가 이렇게 많거든. 이 사람 써줬어요. 여러분도 쓸 수 있겠죠? 나는 키도 작고 있잖아. 이렇게 못하고 있고 있잖아. 토익도 못하고, 토플도 못하고, 인턴 경험도 못하고, 유학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렇게 살 이유가 단 한 가지야. 하고 싶으니까.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걱정 말고 하자. 내가 이 저자를 안 사랑할 수가 있나요? 지금 소름 안 돋아요? 어쩌? 미치겠죠? 이 에너지를 받는 게 책 읽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쌤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의 작가로 사세요.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이 시간에 여기까지 들어왔다면 무언가 애타게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좀 같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세요. 제가 다 도울게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걸 같이 돕는 사람이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인 일을 안 할 리가 있나?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주더래요. 그래서 업무를 주는데 이랬다는 거야.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 사람이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어딨냐? 그랬잖아. 근데 그 똑같은 에너지를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다 같이 쓰고 있으면 이 심장 터지는 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젊어지죠. 예뻐지죠. 건강해지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에너지를 쓰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근데 그거의 첫 번째가 책 읽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예요. 방금 해봤잖아요. 한 저자를 만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10월에 멕시코에 갈 팀도 있어요, 직접. 우리는 그렇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저자를 계속 만나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야 돼요, 쌤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 봐봐. 누가 긍정적인 말 해주냐? 어? 다 죽겠다 하고 힘들다 하고 나를 죽일라 하고 힘들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사람 만나지 말라 하고 끊으라 하고 이러지. 누가 이렇게 연결되자 하고 같이 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애달파서 옆에 딱 붙어야 돼요. 그런 저자 옆에. 그래서 제가 옆에 붙는 방식이 뭐냐면 그런 저자를 사는 거예요. 내가. 출판사에서. 그래서 전 출판사예요. 좋은 저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오려고. 내 옆에 붙이려고. 근데 이번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반전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김해에 사는 엄마예요. 그냥 엄마. 근데 있죠. 그 평범한 엄마들 이야기를 딱 8번 들었는데 8번 내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대박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야기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읽어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감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간은 없지만 더 많이 해드릴게요. 나는 이쪽에 감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하고 나를 읽어보는 거예요, 또. 지금 책을 읽듯이 나를 읽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 쪽이 많아요. 사람마다 나는 이게 많아서 문제 아니야?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할 수 있고요. 아예 힘을 안 발휘, 무기력을 체크하셨는데 이 시간에 여기를 어떻게 보셨대? 대단한데? 후회를 한대.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요걸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난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몇 점 정도로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100이 전체 에너지예요. 걱정을 몇 퍼센트까지 해봤어요? 몇 점까지? 후회를 100까지 해봤나요? 무기력을 100까지 해봤다. 나는 분노를 100까지 해봤다. 해본 에너지를 몇 퍼센트까지 내봤는지 자랑해주세요, 나한테. 분노 100까지 해봤다. 오케이, 좋아. 100 받고 100 이상도 갑시다. 무기력 95% 부족한데? 더 내보자. 너무 잘했어요. 더 내보세요, 더. 아까 썼던 사람 다 안 내지 않았어? 500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한테는 앞 글자 빼고의 저에너지가 있답니다. 100이 있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었을 뿐 100이 있는 거라고요. 300이 있는 거예요. 대박. 김재환이 만약에 그림을 후회 방향이 아닌 다른 쪽으로 그리면 대박 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내봤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자신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게 나를 읽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읽었잖아요, 방금. 그죠? 빨리 칭찬해줘요. 야, 너 에너지 낼 줄 아는 애구나. 무기력 95까지. 대단하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향만 바꾸면 돼요. 자, 이제 그거의 방향을 바꿀 시간이에요. 아까 카드 기억하시죠? 요 카드의 반대편에 있는 카드예요.
나 이번엔 여기로 이 에너지를 몇으로 내볼래 하고 결정해 보면 돼요. 요거의 카드에 보이는 감정을 써보면 돼요. 아, 나 이건 거네. 아, 무기력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이 에너지 그대로 방향 전환 요걸로 내봐야 돼. 아, 후회 500 아니고 요걸로 내봐야 돼. 이제 들릴 거예요, 스스로. 분노 아니고 요걸로 내봐야 돼. 에너지는 가지고 계신다 했어요. 없다고 하지 마. 분노를 100이나 내놓고 없긴 뭐 없어. 걱정을 200이나 갖고 있었으니까 이걸로 내봐야겠네. 자, 이번에 한번 써보세요. 분노 1000도 있다. 오, 현미애 선생님 반가워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번에는 여기다 내본다면 이 감정은 무엇이고 몇으로 낼 수 있나요? 천재들, 우리 그룹 대단하다. 방향 전환을 해줄 책을 못 만나서 그래요. 방향 전환이 돼 있는 공동체를 못 만나서 그럴 뿐 에너지는 충분합니다, 쌩님들. 저는 이제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안 늦었어요. 그렇지. 공감만 1000으로 올린다.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후회 말고 공감.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한쌤 눈물이야. 같이 울어주는 거를 1000을 내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더 달라질 거야. 자, 오늘 울고 싶으신 분들 답이 책방에 오시면 1층에서 김재환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이 울어드려요. 애가 어차피 500으로 후회하는데 쓴다는데 그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 방향 전환 시켜드려요. 잠재력 1000. 와, 분출! 그거야. 그 에너지 나에게 있구나 인정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말해줄게요, 쌤들. 제발 좀 걱정 그만해. 나한테, 나 자신한테. 분노 내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해야 돼? 라고 말해주지 않고 분노하지 마. 제발 성은아. 이렇게 하느라고. 내가 에너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 알겠어. 안 낼게. 너는 내가 필요 없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방향을 몰라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시켜줬을 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나를 읽는 게 브랜드라더니 자, 봐봐요. 방금 내가 읽었던 애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방향으로 바꾸면 방금 브랜드 다 했어요. 여러분의 브랜딩이 끝났어요. 나는 분노하는 사람들을 잠재력 끌어주는 일을 하면 되네. 안성은 박수 주세요. 이거예요. 대박이죠. 나는 분노하는 사람에게 자유로운 창의력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되네. 권명애 박수 주세요. 이렇게 에너지를 정말 분출할 수 있는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브랜드라고 한다고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이해되죠? 제 말 이해되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다른 길로 새지 않아요. 자꾸 다른 데로 기웃기웃 하시잖아요. 책 쓰기는 저쪽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은 저쪽에서 받으면서도 내 삶은 엉망이니까 들키지 않으면서 하지만 책은 열심히 읽는 척 하면서 하지만 또 열심히 걷고 명상은 하지만도 교회 가가지고 조금 화난 일은 잠깐 숨기고 이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분란처럼 우리가 혼란스럽게 살지 않아도 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어디를 작살내지? 내가 전문 용어 썼어 지금. 나 어디 작살내지? 내가 어떤 거 하는 사람을 반대로 끌어줄 사람이지? 그것만 명확하면 돼요. 그게 책 읽기고 그것이 브랜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에너지였잖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에너지. 그거를 반대로 해주면 누가 제일 행복해요?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대박이죠. 근데 나처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이 똑같이 이거를 덜 힘들면서 올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야? 독서 모임만 왔는데 그렇게 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균형을 똑바로 딱 잡자고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에너지, 그 에너지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내 하나의 안에 있던 잠재력을 우주로 만드는 일. 그게 진짜 해줘야 할 방향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뭐가 되는지 고르는 거예요. 이것이 T카드에 있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나도 변하고 나의 사람들도 달라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다면 나의 삶은 그렇지. 진실하게 되고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제한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중심에 두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 선생님 또 치유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결국 나를 읽는 게 치유거든요. 만끽.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까지 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당연하잖아. 그렇게 하면 좋지. 자, 이러면서 수익까지 나면 사기꾼이지? 이러면
아니야. 내가 그 길을 만들었잖아. 대박이지 않아? 대박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대박이야. 이제 나를 쓰는 게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 길이 되는 거죠. 방금 브랜딩 끝났고 고유함으로 살게 되고 만끽하면서 살게 되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방식은 상관없어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녹음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쓰는 모든 것이 컨텐츠예요. 그 길 안에서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겠어? 당연히 이게 다 생기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걸로 다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책을 썼는데 이게 다야? 작가 전시까지만 했는데 끝이야? 그럼 나는 책은 안 팔린대. 어떡해? 이게 아니고 내 라이프랑 같이 가는 삶쓰기였기 때문에 책 쓰기가 곧 나의 삶쓰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나러 와요. 당연한 거죠. 그럼 컨텐츠는 계속 늘어나죠. 그죠? 나를 만난 사람이 미경쌤이랑 나의 이야기야. 그럼 또 그거 콘텐츠 만들어야지. 경찰과 나의 관계.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미애 선생님이랑 나랑 썼어. 딸부잣집의 이야기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그거 또 늘을 거라고요. 송정희 선생님이랑 쓰면은 종이로 만드는 감정세계 이런 거 또 만들 거 아니야. 끝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원데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작가 발굴 중입니다. 삶을 전체로 바꿀 사람으로. 반드시 진짜로 살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만요. 한영준 여기 있고요. 여기에 우리 식구들 있고요. 해가 여기 떠 있네요. 다음엔 여러분이랑도 같이 여행 다니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재훈 교수님의 자기사랑 노트에는 이런 말이 실려 있어요. 같이 각자의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씨앗은 원래부터 우리의 상처에서 기인돼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면서 자신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돼요. 어디로 살리게 되냐면 자신의 마음에 장단을 맞춰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A카드에서 봤던 분노, 걱정에 맞춰서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것을 중단하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삶은 행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전에 찾았던 이건 몰라도 돼요. 내가 원했던 꿈, 그것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분노도 없이 후회도 없이 가는 것처럼 향하는 거예요. 뭘로? 아까 T에서 찾은 걸로. 기적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만이라는 엄청난, 100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원트 하게 돼요. 더원트가 뭐냐면 여러분에겐 언제나 니드라는 게 있어요. 맞죠? 우리 니드 있잖아요. 지금 아기가 옆에서 조금 비켜줬으면 이런 게 니드예요. 근데 비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나아졌으면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니드를 넘어서 원트가 있어요. 아이랑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행복했으면. 더원트는 뭐냐면요. 이 니드와 원트가 다 되고도 남는 것을 더원트라고 해요. 그 기적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지금 엄마성장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김수경 선생님이 4년 전에 여기를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 공부를 하던 엄마였는데 지금은 아이와 함께 책 쓰는 엄마가 됐죠. 양정아 선생님은 2년 전에 왔죠. 답을 모르겠다고 계속 말하던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발레를 시작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감격발전소 하고 있는 통영에 있는 지선 선생님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냈었는데 지금은 뽐내면서 살아요. 매거진 만들면서. 언어의 지혜 대표님은 PPT로 남 시키는 것만 하다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쓸 뿐만 아니라 제가 편집하다가 죽을 만큼 편지를 오래오래 많이 써요. 캥거루 그림책의 최미영 대표님은 내가 꿈을 찾고 싶어서 책을 계속 읽어서 10,000권까지 읽었는데 나의 꿈, 너의 꿈까지 그리게 되는 그림책 대표님이 되셨고요. 남편도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로맨틱 라이프의 이은희 대표님은 잘 보이고 싶어서 살았었는데 가면 안 써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나 자신을 무한하게 펼치더니 이제 곧 인스타그램 1만 되지 않습니까? 이 숫자의 1만은 다른 1만과 달라요. 제가 느꼈을 때. 왜 다르냐면 부부의 사랑하는 부분을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달라요. 노래되는 삶의 김성희 대표님은 한숨 쉬면서 성공과 돈을 쫓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노래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제일 행복해하면서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됐죠. 김주영 대표님은 승무원이었고 대한항공에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나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힘들게 살았었는데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SD 에어를 타시면 여러분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브랜딩 되어지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1시간 만에 브랜딩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향 전환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자신 안에는 티끌이라고 생각하는 잠재력을 쳐다보면서 우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접니다. 오늘 수업 이 정도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아, 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 알게 된 거. 내가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었구나. 방향전환. 방향전환.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제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심기아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돼 있지 뭐가 이렇게 돼 있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될 때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원래 가야 될 방향인데도. 근데 이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실은 쓰던 대로 쓰는 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는 고통을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인생작가 독서 모임에서 매일 외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편리하면 고통이 따르지만 진리를 찾으면 진통을 하게 돼요. 안 아프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진통은 아이를 낳듯이 기쁨이 같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길로 팍 트시게 되도록 옆에서 덜 힘들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그룹이 그렇잖아요. 저는 10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인생작가 독서 모임 방에. 근데 저희가 지금 30명이 같이 있거든요. 시작한 지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죠? 각양각색의 브랜딩 마케터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나라는 사람이 집중되는 연쇄적인 꽃피어나는 무슨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여자가 대단하다. 선생님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책 쓰기가 될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한 33명 모였으니까 그중에 10명이 한번 그 정도의 생각을 하더라고요. 3분의 1이.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는 말했다. 꽃이 피어나는 그 시간이. 이러고 있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화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러면 그는 말한다. 이거 예쁘게 하느라고. 지금 진짜 화나는 부분에 대해서 못 꺼내는 것보다 그냥 진짜 힘들다고요. 그 말이 더 책에 실리는 게 이쁘지 않아요? 나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가슴이 울리는 말을 같이 해야죠.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하는 책은 안 가지고 계셔도 돼요. 저희 독서 모임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읽어오는 분량이 작아요. 안 읽으시는 날도 많고요. 안 읽어도 돼요. 삶을 읽는 게 1번이니까 오늘같이 진행될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자기를 써가야 돼요. 자신을 바꿔가는. 근데 숙제가 되게 쉬워요. 해보고 나서 실행하고 해보고 나서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요. 그런데 힘든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힘들다고 말해요. 꼭 저는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쉬다가 왔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제발. 그게 진짜 기회니까. 제발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면 몸이 힘들면 정신결 손들어 주시고 마음이 힘든데 제주에 산다 안성은 선생님이 손들어 주시고 마음이 힘든데 김해에 산다 김수경 대표님이 손들어 주시고 음식이 먹고 싶다 엄마 밥이 먹고 싶다 그럼 박혜경 선생님이 손들어 주십니다. 뭐든 다 괜찮으니까 같이 합시다. 부부가 또 힘들다 이은희 대표님이 화장하고 왔어요. 다 같이 재밌게 해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모두 감사해요.